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1단원 세계화와 지역 이해 마지막 세계의 권역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수능 기출문제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자, 오늘 배울 말은요, 권역과 지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권역의 의미와 지표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권역으로 나누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역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권역이란 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인 요소를 종합해서 구분하는 공간 단위로 인접한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내부적 동질성을 지닌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너무 어렵게 정의가 설명돼 있죠?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공간의 단위입니다. 공간의 단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옆 동네가 좀 비슷해요. 그럼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우리가 한중일을 묶어서 동아시아 이렇게 묶습니다. 왜 묶죠, 보통? 근데 위치가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문적인 요소를 조금 공유하는 게 있죠. 한중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단 쌀을 먹고요. 젓가락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한자 문화권이죠. 아, 인문적 요소가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한중일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을 수 있겠죠. 새로운 공간 단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게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중일은 인문적 요소로 묶었다면 자연적 요소로도 묶을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를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요? 기후가 북부지방은 북부지방끼리 좀 비슷하고요. 중부지방은 중부지방끼리, 남부지방은 남부지방끼리 좀 비슷해요. 아, 기후나 혹은 뭐 지형 같은 걸로도 묶을 수 있겠네요. 그런 공간 단위를, 그런 걸 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해되실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한 권역 내에서는 다른 이 권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이 아니죠? 바깥에 있는 지역들과는 다른 이 내부적 동질성을 갖고 있대요. 그 내부적 동질성이 뭐예요? 자연적인 요소거나 혹은 인문적인 요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권역 사이에는요, 경계가 나타납니다. 자, A 권역이 이렇게 있고요. B 권역이 이렇게 있다면 그 A 권역과 B 권역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네, 그 겹치는 부분은 A 부분의 성격도 나타나고 B 부분의 성격도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이런 지역을 중요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이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이지대가 나타난다. 아, 권역과 권역이 겹치는 지역은 두 권역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지대가 나타나는구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러 가시죠. 자, 선생님이 예시 화면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짜장면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예시를 도와줄 선생님 여자친구가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영상에 등장합니다. 아, 부끄러운 순간인데요. 선생님 여자친구가 등장하는데 선생님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짜장면 근처에 여자친구가 여기가 여자친구 사는 집이에요. 예. 여자친구의 집 주변에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라면 시켜봐야지, 짜장면을 시켜봐야지, 배달을 시켜볼까 하고 어플을 딱 킨 거죠. 어플을 딱 켰어요. 그래서 왼쪽 집에다가 딱 주문을 하려고 봤더니 왼쪽 집이 배달 구역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까지만 배달을 해줄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서울시 있으면 서울시 바깥으로는 배달 안 줘? 뭐 약간 이런 거죠. 여기가 서울시 딱 경계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 배달을 안 해주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집에다 갑니다. 오른쪽 집에 갔더니 여기는 이 원만 배달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럼 여자친구 기분은 어떨까요? what the fun! 이러겠죠. what the fun!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배달 어플을 딱 켰는데 배달 범위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자, 근데 실제로는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은 이 원이 이렇게 돼 있죠. 중국집이 이쪽까지 배달을 해주고 중국집이 또 이렇게 배달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배달의 민족을 딱 키면 배달 어플을 키면 여러 업체들이 뜨죠. 왜? 그 업체들의 배달 권역, 배달권 안에 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요? 행복해요. 이러는 거죠. 자, 만약 여기에 선생님이 A라고 이렇게 하나 글씨를 써볼게요. A라는 사람은
이 왼쪽 중국집 권역 안에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B라는 사람은 이 오른쪽 중국집 권역 안에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은요, B 권역에 이 오른쪽 중국집 안에 있지 않게, 그 범위 권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배달을 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B 지역에 있는 사람도 A를 계속 자꾸 왼쪽에 있는 이 배달 업체에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권역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여자친구는 지금 이 두 영역에 동시에 겹치는 이런 지역에 있죠. 두 배달 권역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고 있어요. 이 배달 권역의 특징과 이 배달 권역의 특징, 장점을 다 갖고 있죠. 이런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되셨죠? 네, 점이지대가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단원, 1단원이 끝나면 지형 기후 파트를 들어갈 건데요. 이 지형 기후 파트에 점이지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깨끗한 그림으로 좀 보면 여러분, 자, 이렇게 검정 화면으로 왔어요. 자, 예를 들어. 자, 요렇게 선생님이 하나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온대기후라고 해봅시다. 온대기후고요. 여기는 요렇게 뭐 건조기후, 여러분이 아시는 뭐 사막 이런 게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다음에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온대기후와 건조기후가 마주치는 요런 데 있죠. 요렇게 딱 선생님 지금 빗금치고 있는 요런 선들. 이런 데는요, 건조기후 성격하고 온대기후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겠죠. 자, 상식적으로. 자, 우리가 가상의 선을 그은 거잖아요. 여기부터는 온대기후고, 여기부터는 건조기후 이렇게 했는데, 요 선을 넘어가자마자 온대기후, 여기부터 건조기후 이러진 않잖아요? 네. 여기 중간은 두 가지 성격이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점이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요건 동그라미로 할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내고요. 이렇게고. 여기는 서울이에요. 여기는 경기도예요. 행정구역에서는 점이지대가 없죠. 왜요? 자, 여기부터 이렇게 서울, 경기 선을 넘어놨는데, 여기는 서울, 여기는 경기도,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 선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소가 뭐예요? 서울, 경기예요? 동시에?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구역에서는 점이지대를 쓰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행정구역에서는 점이지대 안 써요. 네, 요렇게 개념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권역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권역이란 하나의 공간 단위였어요. 자, 그럼 그 공간 단위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지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 네. 지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냐면 첫 번째, 자연적 지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지형, 기후, 위치, 식생, 수륙 분포란요, 물과 육지의 분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끼리, 바닷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자연 환경으로 묶은 거죠. 이런 걸 자연적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뭐 열대 기후 지역, 건조 기후 지역, 온대 기후 지역 이런 것도 다 자연적 지표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선생님과 배웠던 5대양 6대주도 자연적 지표로 공간 단위를 새로 만든 거죠. 이렇게 바다는 태평양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권역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은 문화적 지표입니다. 이번엔 자연환경과 반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 그러니까 문화로 나눈 거죠.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건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걸 다 문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중일이 한자 문화권, 또 뭐 영국하고 미국을 묶어서 영어 문화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앵글로 아메리카, 여기는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로 나눴는데 왜 나눴어요? 여기가 문화가 비슷해서 이렇게 나눠버렸죠. 권역을 새로 만든 거죠. 그걸 문화적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마지막은 기능적 지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리 정보를 배웠습니다. 지리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관계 정보가 선생님이 2개 이상의 장소가 나와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능적 지표도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핵심 지역이 있고요. 즉 중심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와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걸 나타내주는 걸 기능적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지표, 문화적 지표는 우리 공간 정보 했던 것처럼 여기는 하나로 단일하게 나오지만 기능적 지표는 중심지와 주변 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권역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쓰는 권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륙과 위치를 강조한 권역 구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5대양 6대주를 선생님이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나눈 거예요. 위치를 강조한 거죠. 위치와 대륙.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아시아란 대륙을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서남북으로 나눴죠. 그리고 유럽도 남부유럽, 서부유럽, 북부유럽, 동부유럽, 그리고 러시아 뭐 이렇게 묶었고, 아프리카도 보시면 중앙,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도 남북만 나눈 게 아니라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남부아메리카 이렇게 나눈 거죠. 오세아니아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여기는 섬들의 특징을 좀 묶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뭐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요. 이게 대륙의 위치를 강조한 구분이죠. 자, 이거를 보고 문화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 문화를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저 위치를 강조해서 나눈 거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구분이 다음 구분입니다. 바로 정치 문화적 지표를 강조한 권역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역 구분이에요. 여기 아메리카를 여기 나눠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하고 서남아시아를 묶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는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다 보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니까 묶어버린 거죠.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뭐 서부, 동부, 남부 이렇게 막 상세하게 위치로 나눴지만 사실 이 사하라 사막이라는 사막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묶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를 강조하는 정치 문화적 지표를 강조한 권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 지표로 우리 세계지리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2단원에서 지형 기후를 배우실 거고요. 3단원에서 인문환경, 도시, 인구, 기후,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이런 걸 배우실 거고 4단원부터 각각의 지역의 지리를 배우는 지역지리 단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지리는 여기 이렇게 아시아 지역, 네,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 선진국들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들 묶어놓고, 네, 이런 식으로 권역 구분을 단원으로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겁니다. 예,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1단원의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야, 세계지리 처음 시작하셨는데 1단원 마친 소감이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그러셨을 겁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변치 말고 꼭 끝까지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쌤과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자, 1단원이 끝났으니까 1단원에 해당하는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시죠.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바로 풀어주는 걸 보지 마시고요.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풀어보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화면을 띄워 놓을 테니 그 화면을 보시고 먼저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자, 총 5개의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 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의 해설을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전 과목이 그렇겠지만요, 여러분 그 인터넷 강사나 학교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보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걸 보고 이런 방식으로 푸는구나 하고 다음 문제를 또 여러분이 그 방식대로 풀어보시고 하셔야 실력이 느십니다. 절대 그냥 이 해설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1번입니다. 자, 작년도 수능에는요, 너무 간단한 그 지역지리 문제들이 나왔는데 좀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 작년 수능 문제는 좀 뺐습니다. 네, 재작년 2020학년도 수능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가다 지도의 특징을 그림의 AC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계지리의 개념을 다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가나다. 자, 여러분.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뭐겠습니까? 학생, 가지도, 나지도, 다지도의 정확한 특징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특징을 밑에 표에서 고를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지도의 특징들을 모두 다 기출 분석할 때는 살려놓고, 상기시켜 놓고 푸셔야 됩니다. 푸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가지도는요, 딱 보니까 뭔가 돌판 위에 그려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걸 점토판 위에 그려진 지도라고 그랬었죠. 어디를 그린?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였습니다. 이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였어요. 특징을 그냥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우리가 왜 배웠습니까?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관을, 그 당시 세계관을 알 수 있었다 그랬는데,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빌로니아를 가운데 그려놓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다 보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두 줄기 이렇게 그려놨었고요. 여기는 지구가 구체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구는 둥근 원판으로 되어 있고 바다가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네, 그리고 바깥에, 바다 바깥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삼각형으로 막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요런 거를 여러분들 기출 분석할 때 한 번씩 다 써보는 겁니다. 써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나지도는요,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 중 조선 중기에 만들어졌던 천하도입니다. 자, 천하도의 핵심은 국가 주도를 만든 것이 아닌 민간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민간이 만들다 보니 민간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 이 지도에 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갖고 있던 우리나라의 아주 안 좋은 거죠. 중화 사상. 중국을 그래서 정 가운데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세계 지도임에도. 그리고 이때 당시 민중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상상의 세계, 도교의 영향을 받아 상상의 세계를 막 표현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네요. 왜요?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 당시 민심들은 몰랐겠죠. 민중들이 몰랐으니까요. 네, 그게 특징이 되겠죠. 좋습니다. 다는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였습니다. 자, 알-이드리시란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지도다. 네, 그래서 지도의 중앙에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 아라비아 반도가 위치하게 그렸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도를 뒤집었죠.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표현했습니다. 왜 신대륙은 표현하지 않았죠? 니는 줄 몰랐으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 지겹죠? 지겨워. 토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해피가 행복하다라는 뜻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오거든요. 프렌드가 친구라는 거 바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진짜 여러분이 살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과 같이 해서 토 나올 때까지 하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있는 줄 몰랐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표현 안 한 거겠죠? 그러고 이제 밑에 볼게요. 기원전에 제작하였습니까? 기원전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가 가가 되겠네요. 바로 나왔네요. 자, 아니요! 이렇게 넘어가면, 자, 이제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지도의 중심에 있습니까? 야, 이거 학생 눈 떴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여기가 다, B가 다가 되겠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 문제예요. 쉽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해에 치러졌던 2020학년도 수능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의료센터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때 중첩 분석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활용하는 거죠. 네, 자, 보시면 평가 항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항목을 계산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학생 눈 떴으면 계산해봐, 이런 거죠. 그죠? 색깔만 구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 도시화율, 출생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능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쫙 중첩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눈에 보기 편한 겁니다.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B, C, D, E 국가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최적의 입지 장소를 고르면 되겠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A, B, C, D, E 나라 이름 안 물어보죠?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입니다. 이거 수능. 수능에서 나라 이름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 이름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높은 점수만 체크하면 되겠죠. 일단 점수가 가장 높은 데를 고르면 되니까요. 그죠? 네. 자, 1인당 GDP가 1000 미만인 곳이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자, 1000 미만인 곳 보니까 흰 색깔 고르면 되네요. 흰 색깔. 자, 그러니까 제일 연한 걸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BDE가 되겠네요. BDE에 그냥 체크를 좀 해볼게요. BDE, BDE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게요. V표로. 네.
됐죠? 자, 그 다음 도시화율 보겠습니다. 도시화율은 보니까 30 미만인 곳이 가장 점수가 높네요. 30 미만인 곳을 찾아보자고요. 30 미만인 곳 역시 제일 옅은 음영을 고르면 되네요. 이거 B, C, D를 고르면 되네요. B, C, D를 고르면 되겠네요. B, C, D를 고르면 되는 거네요. A는 다 나가리네요. 그죠? 네. 아, 나가리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탈락됐네요. 네. 자, 그 다음 출생률 자리 높은데 40 초과인 곳을 고르면 된대요. 40 초과인 곳 제일 진한 거네요. 아이고, 한 군데밖에 없네요. D네요.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D가 되겠죠. 네, 가장 점수가 높은 다 3점씩 9점이니까 네, 제일 높은 것 D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유, 간단하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19학년도 수능 1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배웠던 지금 1단원은 항상 수능에서 1번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수능 1번으로 나왔어요. 자, 가나 지도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각 지도의 특징들 다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톨라노 해도입니다. 자, 이름을 알려줬네요. 수능이 친절하게도. 해도네요. 목적이 뭡니까? 항해를 위한 목적이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중세 말기에. 종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대항해 시대, 해상무역이 막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때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래서 막 지도에 방사선도 막 그려져 있어서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르카토르 세계지도가 나왔네요.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역시 항해를 목적으로 만들었죠. 왜? 15에서 18세기 그때 대항해 시대의 항해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위선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랬죠. 왜요? 내가 나침반을 놨을 때 정확한 각도를 찾으려고 항해용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메르카토르 지도부터 우리가 물론 발티제 밀러가 먼저 아메리카를 썼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선 메르카토르부터 신대륙이 등장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 뭐였습니까?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왜곡되어 확대돼서 나타난다 했었죠.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지도의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1번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끝났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네. 2번 오세아니아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어디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네요. 그러니까 학생 눈 떴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야. 학생 지도의 위쪽이 동쪽인 지도 알고 있어? 네,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TO 지도죠. 에덴 동쪽. 대륙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도도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 말씀드렸죠. 지구는 동그란 구체야. 근데 이거를 평면 지도로 옮겨 100% 왜곡이 발생할 수 없어요. 100% 정확한 지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륙의 면적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띵! 틀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지도의 중심에 종교적 이상향이 표현되어 있네요. 자, 종교적 이상향이 둘 다 없네요. 네, 우리가 배운 특징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풀만 하시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018학년도 수능 1번입니다.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지도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이드리시의 세계의 지도. 토할 때까지 한다 그랬죠? 또 할 거예요. 어떤 영향이 들어갔어요?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뒤집었어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에요. 지도 가운데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와 아라비아 반도를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만 표현됐어요. 왜요? 신대륙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됐죠. 네. 자, 나지도 볼게요. 나지도는 모양을 보세요. TO 지도입니다. TO 지도의 특징 뭐였습니까? 가운데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가운데 배치해 놨고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요? 신대륙은 왜 없죠? 있는 줄 몰랐으니까. 7세기에 만들어진 지도니까요. 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었어요. 왜? 파라다이스, 에덴 동쪽. 이렇게 했었죠. 아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 다 지도는요. 아이고, 가운데 크게 중국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크게 주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는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어디서 만든 지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이죠. 네, 이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중화사상 가운데 중국이 있었고 누가 만들었죠? 국가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거. 국가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메리카 대륙이 없네요. 왜요? 신대륙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는 도교적 세계관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아이고, 도교 어디였죠? 우리나라의 천하도였죠. 2번 다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학생 눈 떴어?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틀렸어요. 아메리카 대륙은 없습니다. 네, 세 지도 모두 없네요. 3번 가는 지도의 아래쪽이 북쪽. 위쪽이 남쪽이니까 아래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서남북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나는 위쪽이 동쪽이다. 왜? 파라다이스, 에덴 동쪽. 맞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가는 유럽에서 만들었대요. 자, 이거 알-이드리시 세계지도 이슬람 세계권에서 만들었거든요. 유럽이 아니죠. 그리고 다는요 중국에서 만들었대요. 다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든 거죠. 우리나라. 네, 좋습니다. 그리고 5번 가, 다는 모두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는 건 지구를 구체로 확인했다는 증거. 자, 근데 가 같은 경우는 가로선이 그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게 날씨 구분선이었죠. 날씨 구분선인데 이게 위선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구체로 봤습니다. 가는. 근데 나하고 다는 그렇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가다 모두 경계선에 표현되어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만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 1번이에요.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네요. 자, 토할 때까지 한다 그랬죠.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의 특징 뭡니까?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고 지구가 둥근 원반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의 정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바빌로니아를 표현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다 보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표현했고 원 밖에, 바다 바깥에는 상상의 세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했다. 예. 줄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줄줄. 네. 자, 나지도 볼게요. 나지도는요, 모양을 보니까 TO네요. TO 지도. TO 지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티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표현해놨고, 그리고 지도의 위쪽은 동쪽이다. 에덴 동쪽 파라다이스를 표현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표현했다. 왜? 있는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다지도. 다지도는 천하도입니다. 천하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민간들이 만들었습니다. 민간들이 만드니까 민간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민간들이 당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상상의 세계를 표현했다. 그래서 막 거인국도 있고 미인국도 있고 인어국도 있고 막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화사상이 우리나라 민심들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정 가운데 표현해놨더라.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만 표현되어 있더라. 왜? 아메리칸 인는 줄 몰랐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항상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1번 가에는 경위선, 아이고 셋 다 경위선은 없어요. 그죠? 틀렸어요. 2번 지도의 위쪽이 나는 북쪽 방향이다. 아이고 지도 위쪽은 에덴 동쪽. 그죠? 네. 3번 다는 크리스트교. 아이고 천하도는 도교죠. 도교. 네, 틀렸네요. 잠깐만. 4번 가는 나보다. 네.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TO 지도보다 시기가 이르다 제작 시기 먼저 만들어졌다 이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4번 이 4번 설명처럼 가지도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의 의의가 뭐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그쵸? 다음 5번 가다 모두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 아이고 아니죠. 다 둥근 원 모양으로. 그죠? 나지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구체인 걸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통해서는 구체인 걸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지리 1단원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우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문제도 쌤이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 혹시나 기출문제집을 갖고 계시다면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토가 나올 겁니다. 지도만 봐도.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개념이 입력된 거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 세계지리의 하이라이트, 드디어 이제 기후에 들어갑니다. 마음 준비 좀 하고 오시고요. 기후에서 포기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파이팅!